원장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울세라를 받았다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저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PD님은 울세라 받지 마. 아니 왜요? 제 친구는 엄청 예뻐졌는데? 그거는 PD님 친구분 얘기고, 친구 따라 강남 가도 되는데 친구 따라 울세라는 그렇게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PD님 얼굴 보면은 전형적인 땅콩형 얼굴이거든. 볼 꺼졌고, 그 다음에 반짝 꺼져 있고. 혹시 뭐 교정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교정 받으신 분들이 진짜 볼 꺼져가지고 그거 고민으로 많이 오시거든. 나한테 맞는 시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술이 있거든.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시술을 받았다? 오히려 더 얼굴이 이상해질 수 있어. 자, 그럼 오늘은 내가 PD님처럼 땅콩형 얼굴이 있을 때 받으면 안 되는 시술 두 가지, 받으면 되게 좋은 시술 내가 두 가지 알려줄 테니까 뭐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시술 첫 번째, 아까 나온 울세라. 울세라라고 하는 게 초음파를 한 점에 일정한 깊이에 넣는 거예요. 1.5mm, 3.0mm, 4.5mm. 깊이가 사실은 울세라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1.5mm는 형 이제 진피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 그 점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3.0은 깊은 진피층 혹은 그 피하 지방층, 4.5는 아주 깊은 스마스라고 불리는 우리 근막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이제 열점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 열점이 피하 지방층에 맺힌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지방세포가 파괴가 돼요. 볼에 여기다 막 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흰다? 그렇지, 볼이 꺼지겠어요. 그래서 울세라 하고선 뭐 오히려 볼패였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깊이 조절을 잘못하고 그 위치를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울세라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잘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처음부터 울세라를 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은 오히려 당극성 고주파라고 써마지, 세르프, 덴서티 이런 애들을 권유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극성 고주파는 그 지방층으로 전기가 잘 안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 세포의 어떤 파괴나 이런 거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그건 지방세포를 안 건드리니까 볼이 덜 쪼그라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을 전반적으로 줄 수 있어요. 볼페임의 걱정은 조금 적다. 그러면 또 울세라 말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거 사각턱 보톡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각턱 보톡스 무턱대고 맞으면 무턱된다. 미안해. 이 사각턱 보톡스도 진짜 주의해서 맞아야 되거든. 그냥 막 맞으면 안 돼요. 광대가 있고 볼이 꺼져 있는데 사각턱 보톡스를 세게 맞는다. 오히려 볼 꺼짐이 심화가 될 수가 있거든.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각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3포인트 혹은 4포인트 정도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위를 너무 많이 잡아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쭉 꺼져요. 여기도 사각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볼펜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턱도 되게 각지고 네모난데 그것도 아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맞으면 되지. 아니 뭘 또 잘 맞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위에다가 놓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되게 낮춰서 잡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용량을 되게 줄여서 잡을 겁니다. 확 꺼지게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라인 잡히게 이렇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제 뭘 해야 예뻐져요? 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 대부분은 우리 뭔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쏙 정도는 잘해줄 수 있어. 근데 꺼진 거를 이제 다시 튀어나오게 이렇게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땅콩형처럼 이제 꺼진 얼굴 가지신 분들은 채워줘야 돼. 태우는 거면 설마 필러? 맞아요. 근데 저 필러는 뭔가 하기 싫어요. 왜요? 몸에 남아있을 것 같고 그냥 무서워요. 요새 진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 뭐 대부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 맞나요? 이거 어디에 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빵빵해질까봐 걱정해요? 아니면 이물감 이런 거 생길까봐 걱정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미적이고 부작용 나고 뭐 이런 게 싫은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그 유행했던 강남미인도 보면은 이런 거 저도 싫어요. 그런데 요새 이게 바뀌었거든. 자연스럽죠. 일단 땅콩형 얼굴은 매끄럽게 채워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러를 싫어하시니까 저는 요새 다른 거를 좀 권유드리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뭔데요? 힐로웨이브, 히얼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이면 필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힐로웨이브는 이렇게 보면은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이면서 피부 퀄리티를 좋아지게 하는 스킨 부스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해요. 히얼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애들은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몸에서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어떤 볼륨을 차지하는 효과가 되게 크단 말이죠. 이게 뭐 적절하지 못한데 이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은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조금 달라요. 얘는 서로 엉겨붙게 만든 거를 굉장히 최소화를 했거든요. 거의 엉겨붙지 않아 있어요. 이게 히얼루론산 필러고 얘가 힐로웨이브인데 조금 더 물 같고 잘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둘의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게 히얼루론산
히얼루론산 필러가 설탕을 많이 엉겨붙게 만들어 추파춥스 같은 그런 사탕이라고 하면은 필로웨이브는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좀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이렇게 주변 조직에 동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네, 히얼루론산 필러는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젤리 같은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놓잖아. 그러면은 지들끼리 스물스물 다시 뭉쳐서 올라와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얘도 이제 볼륨감이 있으니까 누르잖아요. 그냥 퍼져버려요. 저는 요거를 로이스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눌러놓으면 퍼져버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피부 안에 넣어놓으면은 이물감도 적고 울퉁불퉁함도 적고 예쁘게 볼륨감이 차지해서 요새 되게 많이 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힐로웨이브는 스킨 부스터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스킨 부스터로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게 히얼루론산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수분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히얼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엉겨있지 않는 그런 히얼루론산이 짧은 거, 그리고 저분자 히얼루론산, 그다음에 긴 거, 고분자 히얼루론산,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쉽게 비유를 좀 해드리면은 저분자는 약간 현금 같은 그런 느낌이고, 고분자는 은행 예금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딱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분자 히얼루론산들이 바로 수분감이 생기고 촉촉해지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금방금방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금을 끌어다 쓰는 거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계속 공급이 돼요. 효과가 계속 쭉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르지 않는 수분 창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힐로웨이브를 맞으면은 광이 돌아요. 촉촉해서 좋아요. 얼굴 좀 화사해졌어요. 이런 얘기도 되게 좀 많이 해요. 그럼 힐로웨이브를 맞으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려요. 3개월? 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아까 필러 싫어하시는 이유가 진짜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 맞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좋았던 볼륨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조금 맞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한 3개월 정도예요. 안전하고 녹아서 없어지고, 재시술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볼륨이 꺼져 있던 분이 볼륨이 살았을 때 그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힐로웨이브처럼 짧은 것도 싫다. 근데 뭔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추천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럼 스컬트라지. 이 스컬트라가 PLLA라고 하는 성분인데, 얘가 이제 우리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이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염증 반응이 콜라겐, 엘라스틴 만들어내는 그 성분 모습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볼륨이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치료예요. 나는 뭐 6개월 걸려도 상관없어요. 기다릴 수 있다. 저는 뭐 스컬트라가 딱 맞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컬트라 하면 결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괜찮은 거 맞나요? 결절 이슈가 옛날에 있었죠. 요새는 희석을 되게 많이 해요. 예전보다.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었고요. 우리가 이제 결절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고르게 퍼지지 않고 한 군데 뭉쳐 있으면 구조적으로 많은 강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결절이에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결절을 줄이려면 뭉쳐있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스컬트라를 증류수를 섞어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액체로 만드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1원칙은 저는 수화를 최소 3일 전에는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일주일 전에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두 번째는 수화를 한 직후에 우리가 초음파 분쇄라고 하는 과정을 저는 거치거든요. 초음파 분쇄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안경점 가면은 안경 그 닦을 때 쓰는 그 끼 하는 감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의료용 장비를 이용을 하지만, 얘를 해주게 되면은 초음파의 그 물리적인 힘으로 그 스컬트라 입자들을 조금 작아지고 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1시간 정도 수화한 직후에 초음파 분쇄라고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시술 직전에는 실험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시험관 같은 거 막 이렇게 돌려주는 롤러 믹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다 놓고 또 계속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뽀얀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시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절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뭐가 또 있어요? 또 있죠. 이제 시술도 잘해야죠. 저는 일단은 되게 좀 깊게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저는 되게 좀 재밌게 시술을 하는데, 이 스컬트라를 넣어놓고 나서 우리 스파츌라라고 하잖아요. 유화 그릴 때 쓰는 이 스파츌라 있거든요. 이걸로 열심히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보면 빚어가요. 그러고 나서 환자분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 결절이나 이런 거의 위험도 굉장히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결절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스컬트라에 임하는 편이기는 해요. 거의 뭐 도자기 장인 아니에요? 장인? 장인입니다. 스컬트라 장인. 사실은 스컬트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성이에요. 정성. 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쁘게 빚어놓고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서서히 예쁘게 이렇게 좀 볼륨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 PD님이 받아야 되는 시술 힐로웨이브, 스컬트라 어떻게 선택할 거냐? 나는 즉각적으로 볼륨이 좀 찼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힐로웨이브가 맞고요. 나는 시간이 좀 들어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선이 되고 싶다 하면은 스컬트라 쪽으로 가면은 라인 매끈해지면서 되게 예쁜 얼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킨 부스터가 힐로웨이브랑 스컬트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뜨는 이 영상 우리 PD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거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오세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